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보다 보면 가중평균에 대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중평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잘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 이게 가중평균을 쓰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자료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파악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제자가 시험을 낼 때 가중평균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다라고 하면 거기가 바로 핵심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중평균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주고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중평균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관적인 이해. 자, 만약에 남자 여자가 똑같이 50명이었다고 해봐요. 50명의 평균이 60점이고 50명의 평균이 80점이라고 하면 그 평균은 얼마가 돼야 되냐? 바로 한 가운데인 70점이 돼야 된다는 게 분명하겠죠? 서로 인원이 똑같으면 평균 값을 낼 때 그 한 가운데가 평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평균을 낼 때 실제로는 100, 전체 인원이 100이니까 100으로 나누고 25 곱하기 60 더하기 75 곱하기 80 이런 식의 사이즈를 계산할 때 이쪽에 의해서 커지는 숫자가 훨씬 많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더 많이 가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럴 때 평균이 어떻게 돼요? 한 가운데인 70보다는 더 이쪽으로 더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디테일한 계산을 하기 전부터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는 딱 자료를 보자마자 25명, 75명, 60, 80 이런 게 나와 있다면 평균은 뭔지 모르겠지만 70에서 몇 점, 80점 사이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판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어보는 비교 대상이 65점이라든가 70점이라든가 또는 71점 정도까지만 해도 여기로 상당히 많이 쏠려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 70점보다는 좀 훌쩍 커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70점 비교할 때는 좀 사이즈가 여기가 70이나 65나 71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여기는 뭔가 70에서 80 사이가 될 거고 그것도 한 거의 70, 한 4, 5 정도에 가깝겠다라는 그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비교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뭔가 영향력이 더 큰 쪽으로 평균이 쏠리게 된다라는 느낌이 가중평균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아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그럼 이 전체 평균을 아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원래는 이 계산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25 곱하기 60점, 그죠? 60점 더하기 75 곱하기 80점 한 다음에 총 인원이 몇 명? 100명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귀찮죠? 또는 우리가 이제 뭔가 편차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가평균을 설정한다든가.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가중평균을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 인원 있죠, 이 인원의 비례가 1대 3의 비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자, 진짜 평균 x라고 해봅시다. x. 그럼 x라고 하면 x 있죠, x. x는 60하고 80 사이에는 있겠죠? 그럼 그 차이, 즉 여기서는 x 빼기 60, x가 더 클 거니까요. 이 값하고 80에서 x를 뺀 거, 이 차이 있죠, 차이. 이게 서로 크로스돼서 이렇게 3대 1의 비율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있죠, 여기 간격. 이 간격이 몇 칸 차예요? 80에서 60을 빼면 그 간격이 이렇게 20칸입니다. 20칸이라고 할게요. 20점. 자, 그러면 이게 균형점이 3대 1로 균형점이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20칸을 3대 1이면 4로 4등분을 하면, 그죠? 하나에 5칸이겠죠? 그럼 여기가 15칸, 여기가 5칸. 이런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요. 그럼 무슨 말이냐? 60점에서 여기는 60 더하기 15가 돼서 지금 75점이 여기에 평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쪽에 쏠려 있다는 걸 넘어서서 아예 정확한 값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평균을 구할 때 이런 계산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활용도가 높은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안 나와 있다. 이때도 이제 다른 스킬을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가중평균에 대한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똑같은 거예요. 20명, 80명? 그럼 여기가 1대 4예요. 평균이 68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68을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럼 이 차이가 4점이죠. 4점. 그러면 이 차이 얼마냐? 이 밸런스가 이렇게 1대 4로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8점이죠. 8점이고 1대 4의 밸런스로 4대 1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2점이 차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70점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밸런스 싸움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또 사실은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런 느낌의 상황이 제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원래대로 계산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원래라고 하면 남자 X라고 하고 여자 Y라고 하고 뭐 X 더하기 Y는 100이라고 씩 세우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60점 그죠? 더하기 Y 곱하기 80점 이거는 100 곱하기 68 이렇게 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돼요. 연립 오래 걸리겠죠?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우리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쓰는다? 밸런스 싸움을 이용해서 68점, 68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68. 그럼 이 차이가 얼마가 된다? 이 차이가 지금 4점, 8점, 8점이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8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 차이는 12점의 차이가 나와요. 자, 이 점수 차이가 이렇게 2대 3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 더 가깝죠. 이쪽에 더 가깝단 말은 일단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남자의 인원이 더 많다. 거기까지도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더 많네. 근데 얼마나 더 많냐? 이 밸런스의 비율 그대로 이렇게 3대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뭐는 알 수 있냐? 남자가 여자보다 최소한 많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몇 배? 1.5배 많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전체 인원이 나와 있다면 전체 인원을 거기에 비율에 맞게 분배해서 여기가 지금 60명 40명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런 방정식을 풀지 않고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오늘 풀어드릴 유형별 문제 자료만 받으신 분들은 오늘 드린 교환이 있기 때문에요. 그 교환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점수로 이렇게 해놨지만 어떤 비율이나 증가율에 대한 상황에서도 가중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자료로는 많이 나오겠죠? 이때입니다, 이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뭐 합격률이라는 게 있어요, 합격률. 합격률이 사실은 어떤 응시자 수에 대해서 합격한 비율이죠. 그죠? 여기서 응시자에 대해서 합격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평균을 구하는 어떤 프로세스랑 사실 되게 유사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똑같이 가중평균이 활용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사이즈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떤 전체에 대해서 분리된 두 요소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합격률, 평균 점수, 뭐뭐당 뭐뭐, 뭐 증가율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에 대한 뭐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이 바로 뭔가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가운데다가 일종의 평균 점수가 38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8점. 그럼 여기가 2%, 여기는 8%죠. 그러면 4대 1이죠. 자, 여자 쪽에 쏠려 있죠. 여자가 더 인원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로? 4대 1로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총 122명을 우리가 이제 4대 1로 분배해야 되니까 그러면 120을 5로 나누면 하나의 사이즈에 얼마가 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단위가 24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하고 인원을 계산해주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명, 96명 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견하는 게. 자, 그리고 가중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두 번째 상황 또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증가율에서도 사실은 증가한 게 전체에 대해서 증가한 인원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합격률과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체가 4%네, 4%네.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는 2네. 그럼 사이즈가 1대이면 이렇게 2대 1이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1,500명을 3등분해서 여기는 1,000명, 여기는 500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마자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눈치채야 된다. 여러분들 꼭 이거 확인해 주세요. 시험 때 발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결국에는 이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경우도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의 평균을 구할 때 원래 여러분들이 이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80점인데 여기다가 4를 곱하고 90점에다가 6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전체를 보통 10으로 나눠 가지고 가중평균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중평균이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프로세스가 똑같지 않나요? 마치 이렇게 전체를 10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평균 점수 구하는 프로세스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중치가 주어진 것들의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도 원칙적으로 이제 가중평균이 당연히 쓰이겠죠. 이게 원래 원칙이니까요. 이때도 어떤 감각은 익히셔야 돼요. 자료에 대한 가중치가 더 크네? 그럼 점수가 평균이 산술 평균이 85점에 대해서 이쪽에 더 쏠려 있겠네? 적어도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가중치에 따라서 4대 6, 2대 3, 그죠? 이 사이즈로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3대 2로 평균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간격이 10점이기 때문에 그걸 3대 2로 쪼개서 계산하면 여기 밸런스가 86점이 돼서 여기 차이가 6점, 차이가 4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전체 점수가 86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